네, 지금부터 상황 판단, 해설 강의 시작할 거고요. 자리에 계시면 손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야 언어가 사실은 뭐 제일 잘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의는 상황 판단 쪽을 훨씬 더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상황 판단 쪽에서 강의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생각이에요. 이번 것도.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죠. 지난번보다 평균이 12점이 넘게 올랐다라는 말은 쉬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쉬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쉬운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틀리면 안 된다의 기준은 저희가 이제 정답률만 보는 게 아니라 변별도라는 거를 만들어요. 변별도라는 것도 만들고 난이도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상위 50%가 아니라 하위 50%가 얼마나 맞으냐 이런 거를 훨씬 더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근데 몇몇 문제들은 정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상하위 상관없이 특히 하위 분들이 거의 다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틀리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게 1번입니다. 그 1번이고요. 그 다음 9번과 11번입니다. 1번, 9번, 11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도 문제는 3번, 21번, 24번이 있고요. 이외에도 물론 완벽하게 어렵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쉬이 풀리진 않는 문제들이 좀 더 있어요. 그 문제들은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반드시 봐줘야 될 문제가 14문제고요. 이러면 56점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56점에 플러스해서 한 3문제 정도 더 맞으면 평균이 나오니까 뭐 적절하게 지금 분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14개 문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맞춰줬었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나한테 약점인 파트구나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그 부분 보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뭐 끝나고 나서 내가 이 문제들 중에서 몇 번을 틀렸는데 이러면 제가 뭘 보강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신다면 상판이나 언어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 고려해가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보험 여건이랑 상황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급받게 되는 의료보험비 액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비 구하는 거 지금까지 여러 번 해보셨죠? 경비 계산형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경비 계산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요건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요건을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계산도 하는 겁니다. 보험계약 가입 금액에서 보상 제외 금액을 제외한 보상 제외 금액을 제외한 보상 대상 의료비 중에 총 의료비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금액을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으로 한다. 이 말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총 의료비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으로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상 제외 금액을 제외한 거죠. 가입 금액에서 보상 제외 금액을 제외하고 그 값이랑 총 의료비랑 그걸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바로 보도록 합시다. A, B, C가 각각 3천만 원, 5천만 원, 800만 원짜리 가입 금액을 가진 그런 보험이고요. 갑이 이제 보상 대상 질병에 해당하는 간암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보상 제외 금액이 각각 2,700, 400,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상 제외 금액을 뺀 남은 보상 대상 의료비는 300, 4,600, 700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갑이 A 보험을 든 거는 완전 뭐 미친 것 같은데, 어찌됐건 300, 4,600, 700이 보상 대상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대상 의료비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총 의료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총 의료비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금액이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액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이상한 게 하나가 있죠. B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B 같은 경우는 총 의료비가 4천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갑이 4천만 원의 총 의료비만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4,600만 원을 전부 보상받는 게 아니라 4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회사가 300 낼 때 B 회사는 4,000을 내야 되고 C 회사는 700을 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약관을 봤더니 복수의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는 산출한 모든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액에 이것들의 합계에 대해서 이게 총 의료비를 초과할 때는 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의료비를 분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00, 4,000, 700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총합이 4,000이 되도록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0.8씩을 곱하면 되겠죠. 다더하면 5,000이니까 5,000을 4,000 만들어주려면은 0.8을 곱하면 되고 여기도 다 0.8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40, 3,200 그리고 560이 나오겠죠. 다 더하면 4,000이 나오고요. 그럼 당연히 답은 1번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제일 많이 선택했을까요?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4를 선택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계산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더 맞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숫자 이상한 게 있으니까 얘가 답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4번을 선택한 분들이 하부 50%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꼼수, 막 선택지 꼼수 이런 걸 쓰려다가 막 미끄러진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런 문제들 계산하는 거 꼭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도 굉장히 많고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정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거 하나 생각을 해보면 출원료, 특허 출원료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4번은 네, 정답이 높으니까 넘어가고요. 좀 넘어가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이 정답률이 뭐 엄청 높진 않고 60% 정도, 58%인데 58%인데 지난번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슷한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틀렸던 분들이라면 이거는 맞았겠죠.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도 지난번이랑 비슷해서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연가일수 나와 있고요. 연가일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재로 나온다면 당연히 특정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연가 같은 거를 얼마나 땡겨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설명을 아마 하겠죠. 자, 내용 봅시다. 공무원의 재직 연가일수는 다음 기준과 같고 경력직 공무원의 재직 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공무원 경력 외에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 더한다. 2년 미만에 대해서만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당연한 내용일 거고요. 연가 신청 받았을 때 공모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승인해야 된다. 의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의무를 주고 있는 거죠. 연가를 승인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는 거로 가름을 할 수 있지만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최대 20일이다. 그러면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3, 4, 6, 7, 8, 10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저축을 할 수 있는데 3년까지만 되고요. 그걸 지나면 소멸이 되겠죠. 그때 여기서 연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가 보상비로 가름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가 보상을 선택을 하든지 저축을 선택을 하든지 둘 중 하나가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멸된 것에 대해서는 연가 보상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년 재직한 일반 공무원이 1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검토를 해보면 2년 재직했으니까 2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2년 이상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12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겨받을 수 있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를 고려를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12일 플러스 7 해서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연가 14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이거 최대 연가 14일을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14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극단값을 생각해 봤을 때는
12 더하기 7 해서 19까지 가능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답 1번이네. 끝이 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1번을 제끼고 4번으로 왔어요. 그럼 4번은 왜 선택했을까? 4번만 보겠습니다. 1년 재직한 경력직 공무원이 1년에 사용 가능한 최대의 연가일수는 11일이다. 1년 재직한 경력직 공무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2하면 11일이 된다. 이 생각을 했겠지. 근데 그때 문제는 당겨 쓸 수 있는 거야. 당겨 쓰는 거는 6일까지 당겨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7일까지 되는 겁니다. 얘도. 이거를 1번을 선택을 안 하고 4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자체를 안 본 거예요. 이걸 놓친 거지. 그래서 틀린 거고요.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안 했으면 정답률 90% 넘어갔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음 문제는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정답률은 한 44%, 43%네요. 네, 43%고요. 또 법조문처럼 생겼지만 법조문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수리적인 판단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도가 조금은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규모 기준이 기준에 맞을 경우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업종과 규모 기준이 둘 다 맞아야 중소기업이 되는 거고요. 소기업은 이 특정한 것을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라면 네, 그때 소기업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중소기업 중에서기 때문에 최소한 중소기업의 정의에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 아마 놓치는 분들 많았을 것 같고요. 중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10명 미만인 경우만 된다. 이렇게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내려가 볼게요. 이거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자, A기업부터 볼게요. A기업은 숙박업을 하고 있어요. 자, 숙박 및 음식점업 여기 들어갈 거고요.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예, 매출액 200억 원 이하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상시 근로자랑 매출액은 기준에 해당하네요. 그러면은 A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를 한번 보자고요. 숙박업이 나와 있는데 숙박업을 잘 보면은 지금 1호에 해당한 내용에는 숙박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2호에 해당한 내용이 되겠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야지만 소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얘는 소기업이 아니죠. 중기업이 되겠죠. 얘는 중소기업 중에 중기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도 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이거는 안 되고, 자본금도 80억 원 이하. 자본금이 30억 원 이하라고 돼 있네요. 광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B는 자본금이랑 상시 근로자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B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다른 걸 따질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C는 제조업이고, 상시 근로자 수는 300명 미만이고, 자본금은 80억 이상이지만, 초과지만, 그래도 상시 근로자가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C는 중소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검토를 할 건데,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은 1호에 해당하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라 해야 돼요. 얘도 중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D를 마지막으로 보면 D는 출판업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중소기업이 맞고요. 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검토를 할 건데 위에서 출판 영상 방송 통신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소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소기업이 되겠습니다. A는 중기업이니까 틀렸고요. B는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C는 중기업, D는 소기업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5번으로 가면 안 되죠.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1번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 14번 문제의 답을 5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물론 퍼센트로 치면 한 20%? 15% 정도는 완전히 다른 걸 선택을 했는데 15%도 아니네. 한 30% 정도가 다른 걸 선택을 했고요. 한 35% 정도가 5번을 선택을 했어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구분 잘 합시다. 뭐 이런 거는 뭐 제대로 만들어 놓은 함정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걸려주시면 저희는 좋은 거고
여러분들은 반성하면서 방향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5번 볼게요. 15번 정답률 되게 낮은데 이거 기출문제 변형이에요. 제가 이건 설명을 따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을 풀어보셨다면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은 안 하는 대신에 제가 어떤 기출에서 나왔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지금 녹화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 잠시 정지하고 문제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12년도 행시 13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제 교재랑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17번 뭐 게임 문제다 보니까 확률과 게임을 섞어놓은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안 풀고 싶게 생겼어요. 안 푸는 거 인정합니다. 안 풀어도 되고 뭐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답률 찍었고 조금 그러니까 이거야. 이 문제가 딱 그래. 상위권은 상부 50%는 정답률이 70%야. 근데 하부 50%는 정확히 다른 선지 하나를 70%가 선택을 했어. 그게 딱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런 거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상자에는 빨간 공이 3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3개, 검은 공 1개에서 10개의 공이 들어가 있고 이제 랜덤하게만 뽑을 수 있으며 빨간 공 뽑으면 2점, 파란 공 뽑으면 3점, 노란 공 뽑으면 5점이라고 돼 있어요. 검은 공은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은 공을 뽑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공을 뽑지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독식을 하게 되겠죠. 자, 처음에 번갈아 가면서 뽑을 때는 괜찮지만 검은 공이 중간에 나오면 한 명은 그냥 무조건 불리하게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독립시행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 모집단이 줄어든다는 거,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 기억하고 내용을 보시면 좋겠네요. 자, 상자 안에 공이 3개가 남아 있고요. 갑과 을이 각각 뽑은 공의 색깔과 개수는 이렇게 3개, 4개래요. 자, 검은색 공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순서대로 번갈아서 뽑았다는 이야기인데 3개, 4개니까 이렇게 뽑아줘야 되겠죠? 이런 순서로 뽑아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을이 먼저 시작했다는 걸 알고 네, 갑은 나중에 시작을 했겠죠. 갑이 나중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뽑을 사람은 갑이에요. 그래서 갑이 어떤 걸 뽑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선지 볼게요. 게임 전 가위바위보에 승리한 사람은 을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을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는 게임에서 가위바위보에 승리한 사람은 을이다 라는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고요.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갑이 검은 공을 뽑는다면 게임의 승자가 되는 사람은 을이다 라고 돼 있는데 갑이 검은 공을 뽑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갑이 검은 공을 뽑으면 1, 2에서 1점과 10점을 뽑고 갑이 검은 공을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 뽑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을은 어떻게 되나요? 을이 6점 그리고 파란 공이 을이 왜 이게 6점이니? 잘못 썼네요. 빨간 공이 2점이고 파란 공이 3점이죠. 요거 제대로 적어주고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4점 그리고 6점을 뽑은 상태예요. 자,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인가 생각해봐요. 빨간 공 더 이상 없고요. 노란 공 하나, 파란 공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노란 공과 파란 공을 이제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가 있을 거고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게 검은 공을 뽑았을 때 이때는 당연히 을이 이겨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실수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 노란 공 하나랑 파란 공 하나를 전부 다 을이 반드시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할 건데 함정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죠. 갑은 지금 뽑을 수 있는 횟수가 2번이 남았어요. 번갈아 가면서 나올 때 이제 검은 공을 맨 마지막에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공을 맨 마지막에 뽑는다면은 갑은 한 번 더 뽑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번 더 뽑을 기회가 있을 때 3을 갑이 가져간다면 갑은 최소한 을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또 5를 가져간다면 2, 5, 5 하고 그
그럼 5를 가져간 다음에 마지막 X를 가져간다면 그때도 갑이 이길 수 있죠. 이게 상부 50%랑 하부 50%가 생각한 차이예요. 가능성을 끝까지 다 안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넘긴다.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검은 공을 마지막에 뽑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횟수는 5번이에요. 각각 5번씩 있는 겁니다. 현재 3번이 갑이 3번을 소모를 한 상태고 4번째 뽑을지 5번째 뽑을지 검은색을 언제 뽑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놓쳤다는 거. 그게 지금 이 정답률을 떨어뜨린 가장 큰 원인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하부 50%로 지금 나타나신 분들이 선택한 게 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은 선지를 틀리신 분들이 있다면, 니은 선지를 맞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연습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게임이 주어져 있을 때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게임을 진행을 해보세요. 직접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려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 실제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뭐 롤토 체스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 뭔가를 할 때, 그 게임에 나오는 내용들을 처음 보면 당연히 못하죠. 근데 10번, 20번, 100번 반복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게임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처음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미리 가는 그 여러 가지 게임들에서 경우의 수를 최대한 많이 뽑아보는 연습을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디귿에서 을이 자신의 차례 마지막으로 뽑은 공이 노란 공이라면 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또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공이 노란 공 하나, 파란 공 하나잖아요. 노란 공 하나, 파란 공 하나가 있는데 자, 노란 공을 을이 가져가면 15점이에요. 그리고 파란 공을 갑이 가져가면 15점이에요. 그리고 검은 공을 갑이 뽑게 되죠. 제가 아까 전에 조금 하나 조건 빼먹고 말 안 하는 게 있는데 양측의 점수 같은 경우는 검은 공을 뽑지 않는 사람이 게임의 승자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동점일 때는 을이 이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에요. 그 니은 말할 때 동점인 경우는 비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을이 이기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동점이 아닌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 17대 13이 나온다는 거. 여기다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문제가 정답률 44%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실수하셨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이 정답률이 되게 낮은데요. 21번의 정답률은 34%입니다. 이게 정답률이 34%밖에 안 나올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뭐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고 말이 좀 깔끔하게 쓰여있진 않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갑을 병정 4사람이 2명씩 팀을 짜서 팀당 하나씩 탑을 쌓기로 했대요. 쌓기로 했고 두께가 달라가지고 두께가 달라서 이제 색깔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진다는 거. 요걸 보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해주면 좋은 거는 식을 세우는 거예요. 식을 어떻게 세우냐. 흰 동전이 나올 경우가 X번, 흰 동전이 X개, 검은 동전이 Y개일 때 높이는 이런 케이스가 된다. 그리고 갑을 병정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갑이 이기면, 갑 또는 병이 이기면 흰 동전을 쌓고 을 또는 병이 이기면 검은 동전을 쌓는다고 했으니까 갑이 이긴 횟수 그리고 갑이 이긴 횟수와 을이 이긴 횟수 이거에 따라서 검은 동전, 흰 동전 이 개수가 서로 달라지겠구나 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을과 병은 정과 각각 가위바위보를 하죠. 갑이랑 을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병과 정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갑과 을이 쌓은 동전 탑의 높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은 흰색 그리고 을은 검은색을 뽑죠. 그리고 병은 흰색, 정도 검은색을 뽑아요. 자, 이 조건 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번의 경기 중에서 갑이 만약에 스몰 a만큼 이겼다면 을은 라지 A 빼기 스몰 a만큼의 경기를 이기게 된다는 거. 그러면 갑과 을이 쌓은 동전탑의 높이라는 거는 스몰 a 곱하기 2에다가
라지 A 빼기 스몰 a의 곱하기 7인 값이겠구나. 이게 라지 B구나 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고 C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어요. 병이 이긴 횟수를 스몰 b, 정이 이긴 횟수를 A 빼기 스몰 b라고 한다면 여기 나타낼 때 스몰 b 곱하기 2에다가 병이 흰색 맞죠? 그리고 플러스 라지 A 빼기 스몰 b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구해놓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요.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A가 3이고 B가 6이라면 자, A가 3이고 B가 6이래요. 그러면 이 7 파트는 애초에 쓰일 수가 없지. 7 파트는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흰색으로만 쌓여야 되는 거예요. 부정방정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색으로만 3번 쌓여야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 돼야 되겠죠. 저희가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땐 단순한 퀴즈형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틀렸더라고요. 다음 니은에서 A는 5, B는 20, C는 30이라면 갑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횟수보다 병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횟수가 더 많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계산해야 될 것 같지? 계산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왜 계산 안 해도 되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식을 잘 보면 7a라는 값은 고정으로 돼 있고요. 7a는 고정이 돼 있고 7a 빼기 5a 스몰 a 7a 빼기 스몰 5b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각각의 값들을. 그러면 스몰 a가 값이 이긴 횟수고 스몰 b가 병이 이긴 횟수잖아요. 그러면은 값이 더 작은 것들의 경우에서 값이 이긴 횟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요거 보면은 그냥 니은 틀렸네 할 수 있습니다. 얘도 사실 기출 문제에 있어요. 요거는 조금 생긴 건 많이 다른데 이런 수식 만들어서 이 부정방정식 느낌으로 푸는 문제들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도 꼭 대비를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다음 디귿 병과 정이 쌓은 동전 탑이 두 가지 색의 동전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A, B, C에 모두 14 이상인 짝수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죠. 불가능하다가 아니야.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가능하다라고 돼 있을 때는 뭐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워요. 제가 지금 여기 식으로 제시한 거를 잘 보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7A 빼기 5 Z 이런 값이 이제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14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A가 14 이상인 순간에 B랑 C에 당연히 14보다 큰 숫자들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아니면 B랑 C가 둘 다 14 이상인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B랑 C가 14 이상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거나 A가 14 이상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적어놓은 거에다 A에다 14를 집어넣으면 98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몰 a를 빼서 나온 값이 얼마다 이런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당연히 스몰 a에도 뭐 얼마가 들어갈 수 있고 이 a에 넣는 값에 따라서 a가 짝수라면 b 값이 짝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c도 똑같이 짝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너무 어렵게 생겨서 피했거나 아니면 뭐 선택을 잘못했거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답은 맞는 건데 왜 이렇게 하지? 답은 니은만 틀렸기 때문에 1번이다. 만약에 기억 디귿을 선택하신 친구들이 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 한 30%는 좀 안 되네요. 그분들은 이걸 잘못 읽은 거예요. 몇 번이나 반복된 요번 시험의 핵심 함정 이거에 다 낚이신 거고 그분들 제외한 나머지 30% 정도는 이 문제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뭐 이 정도 21번쯤 된다고 하면은 다들 1, 2, 3, 4, 5 잘 찍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답률을 더 하향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4번 선택하신 분들도 맞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정답률 한 55% 정도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매우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줬어야 됐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모의고사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하는 거. 이게 함정이고 여기서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는 걸 너무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더 높은 정답률이 나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 너무 아쉬운 일이죠.
다음은 네, 24번입니다. 경비 계산 그냥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중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시간도 모자라기도 하고. 이것도 정답률은 35%입니다. 네,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귀찮았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꼈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모아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7급에서도.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진 그래프 그리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누진세 그래프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갑 번역사무소의 요금 부과 기준은 100장 이하인 경우는 2,000원 요금. 그래서 20만 원이 한도겠죠. 100장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장 이하인 경우는 20만 원에 더해서 100장 초과 번역량에 대해서 1장당 3,500원. 그럼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 총액이 500장까지 했을 때 160만 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번역량이 500량을 초과한 경우도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 2번이랑 3번까지 갈 때 500장 미만의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이랑 그대로 똑같이 유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500장 초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을은 어떠하냐? 을 같은 경우는 1, 2번에서는 값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3번에 가서는 300장 이하가 한 장당 4,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00장 이하가 한 장당 4,000원. 그리고 300장 초과에 대해서 5,000원을 부과가 돼요. 2번 구조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2번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30만 원에다가 80만 원 더해서 110만 원으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3번으로 갔을 때는 똑같이 500장을 만들었을 때 12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200에다가 그 100만 원 더 더해서 나오는 230만 원이 돼요. 똑같이 500장인데 230만 원이 된다고요. 1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네,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대응 못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갑의 구조는 이런 구조로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림 잘못 그렸네. 갑의 구조는 거래량 그 총 금액이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그래프 자체의 방향성이 처음엔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각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500장이 초과된 경우는 그냥 바로 100만 원 가까이가 뛰어서 시작을 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자, 이런 상태, 이 정도는 이제 그래프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값들의 구간 같은 구간에 따른 값들 이런 걸 계산을 한 다음에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번역량이 200장 이하인 경우 을 번역사무소에서 요금이 갑 번역사무소의 요금보다 많다라 돼 있는데 자, 평균값으로 생각을 해보면 200장에 대해서 값이 평균적으로 2,750원 그리고 을 같은 경우 200장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2,500원이 돼요. 어느 구간에서는 값이 을보다 이제 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 200장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200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평균 가액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때는 당연히 값보다 을이 더 싸니까 200장 이하인 경우 항상 을 번역서에서 요금이 값 번역소보다 많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에서 번역량이 200장 초과 500장 이하인 경우 각 번역사무소에서 요금과 을번역사무소의 요금이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장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갑이 을보다 쌉니다. 갑이 을보다 싸고요. 그리고 200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장부터는 200장일 때 우리가 여기 200장 초과로 돼 있잖아요. 200장일 때 아까 금액 구했을 때 갑이 을보다 더 비싸다라고 했잖아요. 갑이 을보다 더 비싸고 평균 단가도 갑이 더 비싸요. 그러면 당연히 갑 번역사무소에서 요금과 을 번역사무소에서 요금은 크로스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초기값이 갑이 을보다 크고 평균 단가 증가하는 속도도 갑이 더 크기 때문에 갑 번역소에서 요금과 을 번역사무소에서의 요금이 같은 경우는 이 구간 내에서는 적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구간으로 착각하시고 답을 5번으로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래도 2번 하신 분들
좀 있으니까 2번까지만 보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2번, 5번 합친다고 하면은 요 함정에 걸려서 대부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같은 거 꼼꼼하게 보세요. 100장이 아니라 200장인데 이런 숫자 하나 잘못 봐서 틀리면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5급으로 가시든 7급으로 가시든 아니면 민경채로 가시든지 간에 이 숫자 하나 잘못 봐가지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라도 꼼꼼하게 보는 연습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차피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디귿은 맞지 않을까? 옳은 거 고르는 거라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디귿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50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미 저희가 500장 초과할 때 금액을 구했고요. 이 그 을번역사무소의 요금도 구했고요. 갑번역사무소의 요금도 구했어요. 자, 을번역사무소가 501장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501장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을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300장에 대해서 120만 원에다가 300장 초과에 대해서 5,000원에 200만 원 곱해주면 230만 원이다. 230만 원이 을의 500장 요금, 갑의 500장 요금은 160만 원. 그러면 70만 원 차이 나니까 500장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갑이 을보다 60만 원보다는 60만 원보다 작게 나오겠죠.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조금 값 자체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잠깐 내가 이 계산을 잘못했니? 160에서 70만 원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잠시만요. 와, 죄송합니다. 계산 실수를 이렇게 하네. 120에다가 100을 더했는데 왜 220만 원이 안 나오고 230만 원이 나왔죠? 네, 220만 원이 나와야 되고 요 60만 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가끔 저도 이렇게 적어놓고 글자를 못 알아봐서 틀린 경우가 있어요. 요 컴마를 숫자로 봐서 이제 230이 나왔던 거고 12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에서 2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60만 원이면 차이는 60만 원이니까 일정하게 6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25번까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출입 카드가 주어져 있는데요. 다과실은 사원은 통과할 수 있지만 정비실이랑 서버실은 사원은 갈 수가 없고요. 과장은 다과실과 정비실을 들어갈 수 있고 서버실을 못 들어갑니다. 부장은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정답률 75%거든요. 질문 주셨으니까 답변 드리는데 이거 표 반대로 읽지 않으면 엔간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갑에서 무까지 사원은 2명, 과장과 부장은 합쳐서 3명 있고 각각 최소한 1명씩은 있다고 합니다. A에서 C는 각각 다과실, 장비실, 서버실 가운데 하나고요. B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A에 출입할 수 있고 C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뿐이래요. 자, 여기서 한 직급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살펴보면은 서버실밖에 없어요. 서버실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들은 다 여러 직급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직급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은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 C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뿐이다라는 말이 C라는 장소가 서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 부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거죠. C가 서버실이에요. 그러면 A랑 B 두 가지가 남았는데 B에 출입할 수 있으면 A에 모두 출입할 수 있대요. 그럼 조금 더 하위에 위치한 장소가 B가 되겠죠. 그러면 B가 다과실, A가 정비실, 장비실이군요. 장비실, C가 서버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당연히 C는 부장일 거고요. C래. 병은 부장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 잘 생각을 해보면 과장과 부장은 합쳐서 3명이다라고 했으니까 과장이 그럼 이제 2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과장이 2명이면 부장이 2명이면은 C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병뿐일 수가 없잖아요. C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는 부장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이 2명 있고 사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직급이 같다라는 말은 갑, 을이 사원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과장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틀린 겁니다. 뭔가 내가 잘못 쓴 것 같아. B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A에도 출입할 수 있다.
이거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B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A에도 출입할 수 있다란 말은 A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전부 B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돼요. 가령 사원인 경우는 다과실에 들어갈 수 있죠. 다과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장비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반대로 써야 되죠. 이걸 제가 거꾸로 말했고요. 장비실, 다과실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넣어보면 제일 편해요. 사원을 이제 다과실에 넣었을 때 B가 다과실이라면은 장비실 서버실 못 들어가겠네. 그러면 다과실은 적어도 B는 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요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못 풀었던 것 같아요. 정답을 선택을 한 거 보면은 1번을 선택한 사람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똑같이 뭐 6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거 과장 2명, 사원 2명 이거를 놓쳐서 값을 사원이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뭐 문제될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외의 문제들은 제가 해설 강의를 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들이라 질문이 들어오면은 차라리 질문을 받는 거로 할게요. 혹시 오늘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을 주시고요. 그 이외에 뭐 시험과 관련해서도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과 관련된 질문은 이거 기록을 끄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릴 거고요. 문제랑 관련된 거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했다라고 하시면 퇴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